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옛 3표 레미콘 부지 개발 지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어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1월부터 1년 반 정도 서울시와 3표 성동구가 협상을 계속해 2017년 이전 협약을 공식화했다며 오 시장이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도 안 된 2022년 3월 철거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정 구청장이 사전 협상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창 혹한기이고 폭설 기간인 만큼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며 출사표는 던지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에 대해선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게 생긴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 세운지구를 언급하면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둘 다 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방이 확산할 조짐입니다. 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노원구 태릉 골프장을 지목하며 세운지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 골프장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유산청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떨어진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태릉 골프장의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느냐는 글을 올린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여전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오 시장이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온 반면 세운 4구역은 유네스코의 요구에도 서울시가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산 근처 개발은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수도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행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7%도 되지 않는 400여 대만 운행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내든 해법은 필수 공익사업 지정입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도시교통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지만 하나는 제도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역할은 같은데 책임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반복되는 버스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은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는 대신 적자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자 노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향이 좀 잡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주자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면서 서울 시내버스 정책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표할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울,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서울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5일에 앞서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식 출마 행사를 따로 열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칭찬하면서 이른바 명픽으로 평가받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유일의 3선 구청장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장에는 구청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해식, 최현일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 모두 함께해 주신 팀 정원호와 함께 멋지고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드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놓겠다면서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면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정 구청장은 사퇴 시한에 임박해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주목도가 급상승한 정 구청장의 참전으로 당내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4선의 박홍근, 서영교, 3선 박주민, 전현희, 재선 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만 5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박용진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임기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반박하며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잘못된 관성을 벗어던지기를 바란다며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 인근 지역을 방문하고 12구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지구 개발을 언급하며 어차피 종묘에도 해야 하는 거라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종묘에 논란이 있는데 건물을 너무 높게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간 세운지구 재개발을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추진 등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오 시장은 태릉CC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죠. 이 때문에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수도권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현역 시도지사의 공천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서울, 경기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와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문제부터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이어진 갈등 노출 상황까지 이대로는 지방선거 필패라며 연일 장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다.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도 뉴페이스가 참여하는 경선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을 향해 경고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뉴페이스가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저는 유능함에 더 활용점정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둘러싸고도 당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사적 합도 1위를 달리며 재선 도전에 청신호를 켰지만 당내 입지는 비좁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을 세웠던 과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는 상황. 김 지사는 명심구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출마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이며 또 경기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앞당기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볼리비아에 파견됐던 한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밖에 권칠승, 김병주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추미애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치열한 예선이 이미 예고된 상황입니다.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서울 경기 공천을 놓고 여야의 계급장땡 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본선 시작 전부터 이변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